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상 고온을 보이던 어제와 달리 오늘 전국 곳곳에서 기온이 크게 내려갔습니다. 밖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강나현 기자, 지금 얼마나 춥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화문 지금 기온 7도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4도 수준인데요. 어제 이 시각 기온이 16도대였습니다. 하루 사이 10도 가까이 떨어진 건데요.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왔던 시민들도 추위 탓에 귀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원과 충청, 경남과 전남 등 일부 지역엔 오늘 밤 한파특보가 발효됩니다. 네, 오늘은 낮에도 많이 추웠죠.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5도에서 많게는 10도 가까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22.6도였는데 오늘은 9.8도에 그쳤습니다. 어젯밤 비가 내린 데다 바람도 많이 불면서 늦게 물들었던 단풍도 오늘 한꺼번에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둘러본 광화문 일대만 해도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바람막이만 입히고 외출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갑자기 추워서 패딩도 입히고 안에 기모 있는 바지랑 티셔츠도 입히고. 며칠 전까지는 은행 예쁘다고 막 펴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는 또 길거리에 은행이 다 떨어져 있고 나무도 좀 앙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 이제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일은 더 추울 거라고요. 내일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으셔야 합니다. 아침 기온이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6도 등 오늘 아침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 7도, 광주와 대구 9도 등 전국 대부분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지만 돌아오는 주말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JTBC 강나현입니다.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창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명 씨 수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네, 몇 주째 수사팀은 주말 없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명 씨 혐의는 사실 단순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후보들과 오간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이 부분만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여론조사 문제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실제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까지 들여다볼 의혹이 워낙 많습니다. 말의 향연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진술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검찰 업무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봅니까? 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검찰 안팎 분위기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선 해주라는 윤 대통령 통화 이후 전후로 명 씨와 김 여사 그리고 정치인들과 연락이 오고 간 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들을 조합해 당시 상황들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강혜경 씨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죠? 네,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주에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고 내일 오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처음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이번이 9번째입니다. 강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파일은 2만 개가 넘습니다. 이 녹취 가운데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함께 들으면서 풀어갈 걸로 보입니다. 네, 명 씨 측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는 거죠? 네, 명태균 씨 변호인은 곧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다리가 아파지고 있고 구치소 규정 때문에 진통제조차 받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지난 9월부터 명 씨와 만나왔는데 양방과 한방병원을 오갔었고요. 담당 의사도 고통이 상당히 심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인들은 급하게 선임이 되면서 강혜경 씨 진술 허점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씨 주장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냐, 한 번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민주당은 검사가 대선 후보를 죽일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걸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찰이 문제 삼지 못할 발언이 없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검사가 후보자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게 허위라는 판결도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11번의 공문, 이걸 받았는데 이걸 심리적 압박을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심리적 압박을 협박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렇게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유포인가요? 그러면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항소심부터는 이 대표 개인이 아닌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만큼은 좀 확실히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일각에서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전혀 저희는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어떤 사실 이런 것들이 또 법리적인 그런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JTBC 유선입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경제적 안정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고물가 속에 부업을 하는 사람은 크게 늘고 하루에 두 끼도 잘 안 챙겨 먹는 걸로도 나타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올해 2050 세대 1인 가구는 월 평균 315만 원을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거비와 식비 등 생활비로 쓰는 돈은 128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40%가 넘습니다. 고물가에 월세와 식료품, 외식 물가가 오르며 2년 전보다 2.1%포인트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그래도 50만 원 이상을 식비로 쓰는 것 같아요. 야채값 같은 게 되게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올라서 금리도 올라 대출 상환액이 늘자 1인 가구의 여윳돈은 2년 새 4%포인트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 줄일 건 식비밖에 없습니다. 챙겨 먹는 식사는 하루 평균 1.8kg, 채 2끼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가장 큰 걱정은 외로움과 건강을 제치고 경제적 안정이 1위로 올라왔습니다. 때문에 부업을 하는 1인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비상금을 모으기 위해 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년 새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없는 시간을 쪼개야 하다 보니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앱테크가 인기입니다. 러닝할 때 100포인트씩 주거든요. 키로당 100포인트. 그거 200km 뛰어서 2만 원 모아서 신발 하나 샀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1인 가구의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선 주거 안정과 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